첫 순서는 모닝 체크인데요. 오늘 모닝체크 내용들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이 기업 결합, 즉 합병을 이제 최종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조만간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현지 시간 28일 확정이 돼서 나왔고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년 만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 항공사가 되는 거죠.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사이즈가 작지 않은 그런 메가 항공사로서 이제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만 남았는데 미국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처럼 이렇게 뭐 별도로 승인 심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는 게 사실상 최종 승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결국 이제 미국까지 한다면 이제 14개국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거,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국내 항공업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일단 두 대형 FSC, 즉 대형 항공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하나의 대형 항공사가 이제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LCC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이런 합종 운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세 개의 LCC는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통합 LCC가 될 게 이제 지금 이제 시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LCC들 이제 상당히 좀 바빠지게 됐습니다. 원래 제주항공이 LCC 가운데 가장 컸는데 지금 이 두 회사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게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2위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항공도 규모의 경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티웨이항공이라든가 다른 남은 LCC들과 했던 뭐 통합이 됐든 M&A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제휴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항공사들이 분위기가 일단 바닥을 찍고 좀 상승하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 대한항공 주가가 좀 반등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장의 이런 어떤 변화가 항공업계에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드 수입에 따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수출 둔화,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가장 큰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의 두 가지 이유 이렇게 좀 요약이 됩니다. 레드 수입에 대한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수출 둔화 부분을 또 이창용 총재가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9월부터 우리 수출에 조금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또는 구조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이거를 물론 좀 확정적으로 구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장 예상과 전혀 달리 이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내수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25%포인트 내릴 경우 성장률이 0.07%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이론적인 거고요. 이렇게 예상은 좀 되긴 하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 정도의, 이론적인 이 정도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내수시장 상황이 좀 좋지를 않은 데다가 이 또 하나의 변수가 환율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어제 이 금리 인하 결론을 보면서 이 결정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특히 이제 통화당국이 한국은행이 1,400원이라는 이 원달러 환율의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이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기재부 쪽,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미 그 뉴노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창용 총재도 결국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환율에 대한 우려감과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의 얘기는 외환 보유액이 있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한 게 있는데 이거를 현재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이 만료 기간도 더 뒤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은 우리의 펀더멘탈, 즉 거시 부분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어제 전격적인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기관들이 11월에 코스피에서만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서 사실 11월 달은 기관들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기관들이 순매수한 탑10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전자, 현대차, 네이버, 그다음에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등등등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루닛도 있고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바이오, AI 진단 업체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업체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연기금의 14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을 정도고 연기금만 2조 2천억 원을 좀 사들였습니다. 어쩌면 전체 기관 대부분 사실 연기금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7,300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골고루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총 대형주들을 주로 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거의 비슷하게 살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순매수 규모도 상당히 좀 큽니다. 요즘 현재 시장 상황은 기관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고 최근 4년간 기관들이 80조가 넘게 워낙 많은 우리의 주식을 팔아왔었기 때문에 기관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단순히 11월 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요 주식들,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